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우 수의사입니다. 네, 정설영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에 이제 저희 또 살약.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산균. 네네. 예, 유산균은 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이제 직접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꼭 필요한가, 네.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네.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유산균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들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기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제품 예, 또 살약 이제 선정할 거잖아요. 네네. 예, 어떤 제품이 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장점만 얘기하는 걸로. 네, 장점만. 단점은 얘기 네. 안 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개요에서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의사항, 판단하시면. 예, 주의사항 이런 것만 네, 좀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산균이 꼭 필요한가 네. 관련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연구들이 많이 돼 있고 주로 연구되는 분야는 이제 면역 관련 그리고 이제 장 건강 관련 쪽으로 많이 연구가 돼 있지만은 최근에는 행동학적 문제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장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과 별개의 어떤 그런 쪽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저도 이제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자폐, 사람 자폐죠. 네. 거기도 또 유산균에 관련돼서 좀 연구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자폐면은 머리 쪽이나 어떤 정신 쪽 문제인데 야 그걸 유산균이라는 건지요?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유산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아직까지는 연구가 그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활달히 이제 활발히 굉장히 하고 있는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요. 네. 예. 몇 종류나 돼요, 대충? 사람도 그렇고 개고양이도 그렇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세균 근데 총량을 100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총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에서 25 정도가 유익균이라 그래요. 이 유익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유익균 안에 유산 또는 젖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생성하는 균을 우리가 유산균이라 그래요. 유산균이다 그러면 유익균 안에 포함된 거고 그 균주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까 총 100이라는 세균을 얘기했을 때 수천 종이 살고 있거든요. 수천 종이. 예, 그리고 게 많네요. 예, 유산균의 대표적인 균 속이라고 하거든요. 락토바실러스 속 또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그 균 속이 유산균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유산균.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균 중에서 제품화된 것들은 그 중에서 또 타고난 아이들을 선정해서 아마 이렇게 그렇죠. 만든 건가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라는 균종이 있어요. 근데 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까지 가면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D2CSL 뭐 이런 균종 뒤에 붙은 어떤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까지 가면 균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균주까지 규명이 되면은 효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글자, 세 단어. 예. 야, 이런 거군요. 그러면 이제 한씨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씨 중에서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재웅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면 좋은 사람. 아, 이거 확실히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고. 한설령,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걔는 나쁜 사람이다. 아니, 이렇게 아니. 되니까. 아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이 붙어 있고, 뒤에 이제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한씨까지만 있으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있죠. 하지만 네. 한재웅까지 가 있으면은 이거 좋다라는 게 내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렇죠, 좋다라고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입증이 됐으니까.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산균이 들어있는지 이제 그 포장지나 설명서를 보시고요. 그 안에 균종까지만 돼 있으면은 좀 제너럴하다. 그러니까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균주까지 적혀 있으면은 효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똘똘한 균주를 이제 쓴 회사께 좋다라는 거고 그 균주가 학술적으로 실제 어떤 효과를 나타냈다면 그게 최고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균주를 그 자막 처리해서 가르쳐달라고 해서 좀 몇 가지 예시를 해갖고 한 10개지만 10가지? 이 정도만 이렇게 쭉 해주면 보호자들이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구독자님 시키는 거야 지금? 아니 굳이 네가 해야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예로.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더 빡세죠. 아 그런가? 예. 그러면 그냥 뭐 안 하는 걸. 구글링 하시면 나와요.
균수가 중요하잖아요. 뭐 한 마리 들여 10마리 듣고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들어있는 게 좋은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아직까지 그게 반려동물 쪽으로는 명확하게 얼마 정도를 먹이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가이드돼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여러 그런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루에 소형견 또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한 50억 마리 이상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50억 마리. 50억 마리. 예. 50억 마리. 하루에 50억 마리 정도 먹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 네네. 예, 결론적으로 그 이상 먹였을 때는 효과 있는 논문이 우세하니까. 그럼 1조 마리를 그냥 다 주면 되잖아. 그것도 문제가 돼요? 1조 마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생존시켜가지고 먹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알에 뭐 10억 마리 들어있어. 네. 그거를 한 20알씩 입에 털어넣었다. 그럼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비용 문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한 20개를 먹게 되면은 유산균을 그래도 좀 살려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산균이 좀 생존하기 쉬운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당 성분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의 섭취량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그런 또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뭐 보장 균수 뭐 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1000억 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는 보장한다. 이게 보증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르는 게 좋겠죠. 당연히 보장균수라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보장을 한다는 얘기니까 더 좋겠죠. 사실 보장균수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상온에서 굉장히 잘 사는 균종들이 있어요. 잘 안 죽는 균종들. 그런 애들을 많이 넣어주면 또 보장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냉장 보관하고 그냥 실온 유통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산균을 먹는데 뭐 A 유산균은 이제 냉장 아이스박스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라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한 포씩 먹는 거는 그거는 유산균이 아닌가? 유산균이 많이 죽을 거예요. 실온에서 유통을 했다면은. 유산균의 경우에는 잘 못 살아요. 온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냉장 유통을 하는 경우에 좀 더 생존율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를 보면은 3개월 생존율을 본 거죠. 3개월 뒤에 냉장을 했는 경우에는 80% 이상 살았는데 그냥 실온에 보관했던 경우에는 한 30%도 못 살았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 과정 중에 온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바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그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그냥 실온에서 잘 사는 거 위주로 만들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김치 같은 뭐 유산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일부러 막 썩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제품들이 있을까요? 그 김치에 유산균 유래 균주들을 쓰는 경우 많아요. 증식시킬 때는 그들이 잘 사는 배지라고 하거든요. 환경에 노출시켜가지고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줘서 증식을 시키는 거고, 증식된 이후에는 좀 냉장 상태로 들이 이제 죽지 않도록 고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사람 거 찾아보니까 100억 마리 정도 먹네. 그건 이제 한 법적으로 캡슐당. 100억 마리. 이상을 넣어요. 예.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사람 쪽은.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동물 쪽은 100만 마리를 넣어도 유통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 찾아봤는데 100억 마리 정도고 이 한재 운까지 다 표시돼 있어요. 잘하셨어요. 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냉장 유통을 하고 있고. 균주는 몇 개예요? 보장 균수가 100억이고 그러니까. 균주는 2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네, 2개 정도. 그럼 바꿔야겠다 이것도. 다른 균주로 된 거 또 이제 하나 더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바꿔야겠네요 저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드시고 다른 거 추가해서 드시면 더 제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거죠. 이건 바꾸는 거. 이렇게 가루 형태도 있고 네. 간식처럼 이렇게 알갱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캡슐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네네네. 만들어지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 거는 이렇게 가루로 해서 그 입에 털거나 요 캡슐, 경질 캡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형의 어떤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요소는 바로 생존율을 잘 보장하느냐겠죠. 생존율. 네. 그렇다면 생존율을 낮추는 요인이 있겠죠. 유산균을 잘 죽이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받으면 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곳에 잘 밀봉된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내가 먹고 있는 거가 이제 검은 유리병에 들어왔구나. 예, 그렇죠. 빛이 잘 투과되지 않은 용기. 예. 예를 들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빛이 있는 곳에서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버리면 많이 죽겠죠. 두 번째가 이제 온도.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생존한다. 그러니까 냉동 상태에서도 생존을 합니다. 온도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죽는다. 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없을수록 산소. 좋아요. 산소가 산소. 들어갈수록 잘 죽는다. 왜냐면 우리 뱃속에 살잖아요. 산소가 없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사는 균이에요. 그거를 이제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익균은 대부분 혐기성 세균입니다.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 혐오한다. 공기를 혐오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분과 맞닿으면 잘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수분, 물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곳에서 유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산소, 빛, 수분 그리고 이제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형보다는 그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요소들을 피한 게 좋을 확률이 높다. 그렇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제형이 그거를 그 문제들을 잘 커버하느냐. 이것도 지금 싸움 날까봐 네네네.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이렇게 물에 담가서 파는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거 물에 있어도 많이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 고소할 거다 이러지 마시고요. 물에 있어도 살 방법을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물처럼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마이크로 캡슐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특수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그것만 보시고 막 문제 제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 네 가지는 그냥 이 팩트니까 이 네 가지를 피해야 되는 거는 맞고, 다만 이제 여기 네 가지를 우리는 다 쏴도 안 죽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한 거는 구속감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술이 있으시면 된 겁니다. 그것도 추가할 얘기가 있을까요? 먹이는 시점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공복에 먹여야 되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어느 게 더 낫다라는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논문이 몇 개 있는데요. 연구들을 제가 종합해 보면은 저는 확실하게 정립되진 않았지만은 밥이랑 같이 먹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그 논문을 보면은 그쪽이 좀 더 우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한 건 아직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유산균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는 또 전략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면서 장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13개 정도 유산균, 이게 해외 제품 포함 쭉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건 저희 회사 거죠.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제품 광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산균 제품에서 주의 깊게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스토레이의 프로키온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볼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유효 성분이 바로 균주라고 보거든요.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있네요. 균주가 있죠.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가져와가지고 제약시설에서 블렌딩해서 제품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캡슐당 300억이 들어있고, 아까 제가 한 50억 이상이면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건 한 캡슐당 300억 정도로 있네요. 네네. 근데 이게 보장균수는 아니고 투입균수예요. 아직은 이게 출시된 지가 1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제형은 캡슐로 돼 있고. 그러니까 산소 차단, 습기 차단 이런 이제 아까 네 가지 그 위해 요소들을 잘 차단하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블리스터링이라고 하잖아요. 까서 먹이는 거. 네. 이렇게 하나씩. 캡슐 하나 들어있고 포장돼 있고 하나 그렇죠. 여기서 하나씩 네. 까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냉장 유통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CGMP 그러니까 제약시설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냉장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유통을 냉장 하고. 유통을 네네. 하고요. 이제 이미 정 대표 회사니까 네. 얘기하면 또 분명히 결국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보조제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빠지기가 어려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너네 내가 쫙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게 문제더라라고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프로바이어블 DC. 네, 여기 뉴트라맥스네요. 보니까 굉장히 뉴트라맥스.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일단은 50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 근데 이 50억이 한 통이냐 아니면 한 번 먹을 때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네. 좀 보면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한 캡슐당 제공량에서 보장균수 보장균수를 써놨네요. 최소 50억. 굉장히 괜찮은 그렇죠. 제품이죠. 보관법은 건냉소에 보관해라 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블리스터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캡슐을 그 은박지 비슷한 곳에
안에 하나씩 넣어놓은 그 형태 포장, 탄소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유입되지 않겠죠. 그래서 균주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균만 되어 있는가 이름도 같이 써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확인해봐야죠. 네, 나오네요, 그죠? 각각의 균의 뒤쪽에 보면 NCIMB 뭐 30183 이렇게 해서 네이밍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균주가 다 포함되어 네.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예, 포장이 되어 있고 50억이 음, 충족되어지고 블리스터 포장을 해서 유산균을 보호하는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균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균주까지 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산균을 선택할 때 이런 걸 봐라라고 네. 하는 거에 충족되어진다. 네네. 이 정도면 거의 그렇죠. 네, 균주가 명시돼 있고 그 다음에 함량도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이제 균주가 다양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도 이제 보호하는 어떤 포장 형태니까 네. 충분히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또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LF40이라고 하는 유산균입니다. 항비만이네요. 요것도 보면은 비만이랑 좀 관계가 있는 유산균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비만에 비만에 대한 얘기를 대한 쭉 얘기를 쓰고 쭉 쓰죠. 비만 있을 때 뭐 염증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광고를 하셨고, 자 여기도 이것도- 보면은 50억 보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50억이 한 포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루 한 포에 네. 50억 들어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네, 보여주는 괜찮은 거고, 괜찮은 분량이라고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균주까지 나왔죠. 락토바시러스 퍼멘튬 해서 MG 4231, 3231, 네, MG 4244. 4244. 그리고 균주에 대한 어떤 학술적 근거도 있다라는 건 참 좋은 부분이죠. 그러네요. 뭐 되게 꼼꼼하게 괜찮네요.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유산균은 속, 종, 균주 균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100% 다 공개했다. 네. 그래서 같은 균이라고 하더라도 균주에 따라서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균주의 넘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안내 페이지에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지식이 그렇죠. 꽤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균주마다 어떤 효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사용된 균주는 항비만 효과가 학술적으로 이제 입증이 됐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균주는 뭐 아토피 피부염, 어떤 균주는 뭐 장 쪽의 면역, 어떤 균주는 뭐 설사를 좀 이제 완화시켜주거나 균주마다 조금씩 다른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달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균주들이 쓰였어요. 락토바실러스 관련된 것만 해도 꽤 많은 균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이랑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네. 대표적인 유산균주, 사종. 유산균이죠. 그 기타 유익균 유익균. 2종에서 되게 네. 다양한 균주를 네네.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300억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최소한 50억은 보장하겠다라고 예. 광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험 성적서도 를 투명하게 굉장히 공개하겠다. 좋은 부분입니다. 예. 냉장 보관해야겠죠, 네, 이것도? 여기서는 또 특수 포장인 것 같은데 보니까 얘기가 그죠? 아, 그렇네요. 네, 특수 포장을 해서 상온에서 유통 과정에서도 좀 사멸을 좀 줄이겠다. 유산균 또 살약이 어쨌든 저희가 3개 선정하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세 개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을 맞습니다.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령이고 방법인 거지. 이 제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요령으로 다른 제품들을 살펴보실 때 이런 점들을 좀 이제 중시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라라는 그런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본이죠. 뭐 이렇게 앞으로도 제품들이 뭐 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 리뷰를 해드리고, 그걸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기준들에 부합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아마 앞으로 반려동물 키우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전략을 3개나 한 게 처음인데, 여러 일들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또 살려고 선정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 많이 보시면서 공부하셔서 또 여러분만의 또 살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예, 그래요. 오늘은 그 유산균 편은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